안녕하세요. 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12월 무자월 이제 각 일간별로 12월 운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금 전체 일간의 무자월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토가 자월에는 12운성으로 묘지예요. 무토의 기운이 되게 약한 걸 의미하고요. 사실은 토극수, 토는 수를 막지만 이 자월에 임수와 계수의 기운은 상당히 강해요. 임수는 제왕이고 계수는 걸럭이에요. 근데 무토는 또 자월에 묘니까 상대적으로 수의 기운이, 토가 얘를 덮으려고 해도 사실은 기운의 강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자월의 가장 핵심은 수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물론 이제 뭐 아예 힘이 없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어떤 그걸 하겠지만, 수가 기운이 상당히 왕하다. 자, 신금일간, 7일 대설부터 12월 무자월이 시작됩니다.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돼요. 경금이랑 달리 신금 자체는 사실상 큰 토를 반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금에게 무토는 정인이에요. 아무리 오행적으로 무토가 신금에게 그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정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사고가 조금은 긍정적인 수용성을 의미하는 거죠. 신금도 너무 음의 금이고 뭔가 명확하고 분석적이고 좀 시니컬한데, 거기에 이제 편인이 강하면 조금 더 그게 더 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겠지만, 정인이 들어가면서 음양이 이제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오행적으로는 치면 별로일 수 있지만 저는 인간관계에서 정인이 들어오는 시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전환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수는 신금에게 식신이죠. 그러니까 토나 금을 가운데 두고 토가 금을 생해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거지만, 금의 특징이, 금에서 나오는 수는 너무 차서 제가 아까 경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후반대로 가면 무토와 계수가 암합을 화로 바뀌어요. 자, 그 얘기는 신금에게 무토는 정인인데, 정인과 상관이라는 거는 본인의 표현력, 본인의 어떤 뭐 아이디어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능력, 죄송해요. 신금에게 계수는 식신이네요. 이 식신이 본인이 하는 일이, 내 아이디어가 정인이랑 합의돼서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12월 후반기쯤에 지인일 수도 있어요. 문서일 수도 있고, 지인분들과 본인의 일이 관을 만든다. 새로운 어떤 일의 시작, 조직 또는 나를 통제하는 그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그게 합쳐져서 내가 참는, 나의 목표 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이 형성된다. 관은 내가 믿고 가야 되는 나의 어떤 이거를 하겠어 라는 어떤 목표, 재성하고는 조금은, 나는 이거는 원해. 근데 이걸 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가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 그게 관성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일적인 거 있지만, 사람은 사회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관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일주별로 신금 일간별로 이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12월은 금에게는 힘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쓴다. 근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 더 토가 많으신 분이 또 토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토가 많은 실금의 일간인데 수가 들어왔다. 그럼 이 토는 이 수 막으러 가기가 바빠요. 없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토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이 토는 그냥 크게 작용은 미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하지만 역시나 본인 일간과 대운의 영향을 아주 자세하게 검토해서 따지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의 그거를 쫙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신의 일주 상관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금에서 금수상관, 희경관 얘기를 했어요. 금액에서 나오는 상관이
관을 만나면 좋다라는 건 사실 신금액에서 나오는 임수가 관, 정화랑 합의돼서 임정한 목이 되는 거를 고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금하고도 조금은 그걸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던 거고. 자, 신의 일주, 본인의 표현력이나 어떤 게 되게 좋은 일주죠. 근데 이제 자수가 또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본인 사주에 축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자축, 이게 이제 방합으로 방향합이 되면서 완전히 강한 수인 거죠. 그러니 금일간, 신금일간에게 너무 많은 설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기가 돼서 신금일간들 같은 경우에 신해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 무자월에 본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해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또 더군다나 자 해수 안에는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장생지예요. 그런데 을목이나 묘목이 아닌 을목이 아닌 간목이 사실은 해수 안에는 무, 갑, 임이라는 여기에도 물이 있는데 임수가 또 들어와요. 잘못하면 이 목이 떠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식신상관 쪽이라는 거는 결국 이 재성 쪽으로 빠져나가서 내가 하는 게 내 목표 돈이나 그거를 이뤘을 때 제대로 쓰이는 거지, 그렇지 않아 버리면 이렇게 가게 돼 버리거든요. 관을 치죠.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신일주 같은 경우엔 적절한 물이 그 자체로 임수를 간목을 생하고 있는데 자수가 들어와서 물이 더 많아지면서 이 해수 안에 있는 간목이 떠버릴 수도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식신이 들어오면 죄를 탐하게 돼요.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일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뭔가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신묘일주 재성을 끼고 있는데 자 자묘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수가 들어오면 자랑 묘랑 이렇게 엮여버려요. 사실은 수생목인데 왜 형이냐, 묘목은 그 자체로 쓴목입니다. 물이 그닥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많은 물이 예를 하면 얘는 이거 자체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묘형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 자묘형으로 돼버리면 얘네가 묶여버리면서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신묘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식신이 들어왔다 나 돈 많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을 잘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재성 발휘가 안 된다 라는 거죠. 뭔가 목표로 하고 이거를 향해 가서 이걸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를 의미해요. 오늘 자묘형 하나, 제가 자묘형은 나중에 이제 자묘형 특집을 해서 궁합에서의 자묘형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사일주예요. 관을 끼고 있죠.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인데, 자, 자수가 여기서 들어오면요 임계가 됩니다. 네, 임병충이에요. 사화의 본기는 사실 병화거든요. 네, 근데 이 병화가 임수에 의해서 임병충이 되죠. 제가 충이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양의 화와 양의 수가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역시나 본인 사주 원국에서 오행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시기별로, 또 그리고 대운에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신사일주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정관을 끼고 있어서 병신합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병신합수가 관이랑 합의되어 있는데 임수가 와서 임병충이 돼버리니까 아마 본인의 관에서 뿌리 내렸던 게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신사일주는 무자월에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 또는 여자분들 갖고 있는 본인의 남편과의 합,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과의 합이 본인의 상관에 의해서 한번 흔들린다 라는 거를 의미해요. 합을 하고 있는데 와서 치니까요. 자, 신미일주 편인을 끼고 있죠. 지장간은 정을기예요. 근데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 임계가 되죠. 물론 임정합은 되기는 해요. 근데 이 계수가 이 기토하고 만났을 때는 이 흙탕물이 돼버리죠. 기토가 계수를 막는데, 그래서 잠이 원진도 돼요. 원진이나 귀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원진은
사실은 감정적인 어떤 그건데 하나는 합이면서 하나는 극을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 자체 여기가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에 본인의 감정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미 원진이 있고요. 또 자미는 그 자체로 해라는 게 있어요. 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토가 들어오면서 이제 물이 이제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미토의 어떤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자미해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 또는 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미해 자체가 관제수를 의미해요. 네. 그리고 신유일주, 올해 경자년에 신유일주가 상당히 힘드셨던 게 뭐냐면, 자, 경금 자체는 신금의 겁재예요. 올해 신금분들은 겁재 때문에 뭔가 나한테 들어와야 될 게 나간다라는 느낌 상당히 받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경자년에 자유귀문이 형성돼요. 자유귀문은 어린아이처럼 좀 떼쓰는 귀문인데 귀문 중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본인한테 원래가 자유귀문이 있는데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올해 경자년에 자유가 있는데 이게 자월로 확실하게 들어오면 더 강하게 형성되죠. 그래서 신유일주 분들은 아마도 뭔가 12월에 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본인의 정신 상태가 귀문은 원래 정신적인 어떤 그걸 의미하고 원지는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에 아마 상당히 본인도 모르는 어떤 기운이 나오는데 자유귀문의 특징은 애기 같다. 때를 쓴다. 안 될 거 알면서도 또 때를 쓰고 신유일주 자체도 고집스러운데 여기에 자까지 합류돼서 자유귀문이 되면 신유일주 분들은 옆 사람들이 본인을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신축일주입니다. 자 자가 오면은 자축합 토가 돼요. 원래 신축일주가 편인이 강하고 되게 합리적이고 본인들과 잘 챙기는 어떤 실용성이 있는 신미일주보다는 신축일주가 그런데 자수가 들어와서 합이 토가 되지만 이 많은 수가 축토도 약간 그렇잖아요. 얼어붙은 땅이긴 하지만 물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녹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근데 이 찬 물이 축토를 만났을 때 말은 육합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얼어붙는 동토에 그 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로 쓰기도 뭐하고 토로 쓰기도 뭐한 애매한 상황이 사실은 됩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만약에 용신을 토로 쓰시는 신금이시다 하면 자수가 와서 100% 토를 잘 쓰기가 물론 지지에서의 토는 되게 많기 때문에 토용신이신 분들은 사실 본인이 희신이 화냐 수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미토가 좋으신 분들이 있고 어쩔 때는 축토가 좋으신 분들이 있고 또 진토와 술토가 조금씩은 갈려서 토용신이신 분들이 사실상 희신 잡기도 가장 힘들고 이 때에 따라서 용신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힘든 게 토용신이에요. 근데 신금 자체가 불보다는 네 미토보다는 축토가 신금에게는 더 난데 여기에 물이 더 왔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아니고는 본인의 용의신과 사주 원곡과 대운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금 일주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